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이고 뭐 밤 10시가 다 돼갑니다. 사실 이들 부부에 대한 경영 철학, 그 주식 심리,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코인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뭐 그냥 지적 탐구, 지적 호기심 같은 것으로 고민한 지는 오래됩니다. 1년 넘었죠. 특히 이들 부부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파이코인 이 부부의 그 반직관적인 경영,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진행이 된 거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가령 일파이가 100불 간다, 1000불 간다. 최근 들어서 이제 3140불 간다라는 친구도 나오고, 31만 4159불 간다는 친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IOU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1파이 3140불, 그 친구 미친 친구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반직관적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반직관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반직관적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파이코인의 파이라는 이름이에요. 저희 오랫동안 고민한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자신의 이제 사실은 여생이죠. 이제 60 넘었으니까 이제 여생을 잘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끔 잘 도와주고, 원하는 것을 성공하게끔, 원하는 것을 갖게끔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걸 하게 됐는데, 반직관적의 반대말은 직관적이죠. 그럼 직관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직관적의 반대말은 반직관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참 기계로 번역하고 이게 말에 그런데 직관적의 반대는 개념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카운터 인투이티브는 그 직관적인 느낌에 어떻게 자기네들이 대응해 나가느냐예요. 직관적으로 암호화폐 핸드폰 같은 수많은 전기를 들여서 채굴한 핸드폰도 지금 1파이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 핸드폰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24시간마다 눌러가지고 그게 얼마 간다는 게 말이 돼? 예, 그것이 말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좋고 가격도 비싼 것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이겁니다. 그게 카운터 인투이티브입니다. 반직관적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직관적의 반대말은 직관적이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직관적의 반대말은 반직관적이 아니다. 직관적의 반대말은 개념적이다. 이거 아시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2014년도에 이 폴 그레이엄이 이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머고 벤처 투자업자 스타트업 회사들의 신이죠. 어떻게 해라.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더구만요. 창업자를 위한 강의를 2014년도에 했고요. 근데 자기가 강연한 테마가 카운터 인투이티브, 반직관적인 사람이 되라. 반직관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창업자의 어떤 직감을 과용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저커버그예요. 저커버그는 그냥 학생이었고 창업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었는데 우리 한국 거 한국 거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카피 잘해서 성공한 거죠. 전혀 주커버그는 기업 경영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다.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얘기하는 건데, 나 같은 게 무슨 사업을 하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핸드폰으로 내가 이렇게 파이코인 한 게 이게 어떻게 몇십억, 몇백억이 되겠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반직관적이에요.
폴 그레이엄이 2014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고 그 영향을 짙게 받았던 이 두 사람들이 많은 고민 끝에 반직관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파이라는 것을 브랜드화해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빙에다가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에다가 카운터 인투이티브 반직관적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랬더니 반직관적이라는 단어는 예상하거나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거나 자연스러운 것과는 다른 것을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비합리적. 예,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의 반대가 합리적은 아니잖아요.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개념적이다. 아주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딱 맞는 거죠. 아니면 이게 뭐 컴퓨터로 막 계산해야지 개념이 잡힌 정수의 세계이죠. 그런데 직관적은 정수의 세계가 아니죠. 정수의 세계가 아니죠. 개념적인 세계는 유리수의 세계죠. 쉽게 얘기하면. 직관적인 세계는 무리수의 세계죠. 반직관적인 세계는 그 무리수를 넘어서는 유리수인데 무리수에 가까운 수거든요. 그게 파이예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소시에테 제너럴 프랑스 은행 프랑스 계열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에서 해서 뭐 주가 정보 이거 뭐 작전한다 이래 갖고 뭐 재벌들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 이름도 올랐는데 아니다. 우리는 우연이다. 지금 뭐 이렇게 하룻밤에 600억 팔았다. 뭐 아니라고 지금 이제 하니까 뭐 나중에 아니겠죠. 뭐 이런 분들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아무튼 소시에테 제너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거물급 회장들이 있긴 있었다. 뭐 아난티 회장님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주식 작전은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통정 매매 같은 게 걸린 건데 통정 매매가 뭐냐면 고스톱을 치는데 짜고 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 홍단 하라고 홍단 흘리고 고돌이 하라고 고돌이 흘리면은 나머지 한 놈은 뭐야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정 매매는 정말로 내부자 정보보다 더 무섭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는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어디선가 뻑이 나죠. 그러니까 통정 매매 같은 거는 개념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올리면 누가 사고 참 옛날에 펀드 매니저들 집에 뭐 현찰 1억씩 들고 와서 형님 받아주십시오 하면 그걸 또 받아주고 그런 거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니까. 그런데 그런 직관은 반드시 언젠가 자기를 망치죠. 그래서 제가 파이의 세계를 모르면 파이코인 채굴이라도 하지 이놈들아 지금 여기서 작전을 하느냐 통정 매매로 작전을 하냐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공부로 들어가면 가령 이제 이게 제 이제 우승택인데 남들은 여기 우승택을 이렇게 각자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 각자 자기 몸 안에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몸 안에 자기 현재의 정보, 과거의 정보, 미래의 정보까지도 다 있어요.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 안에 나의 미래가 있다고? 내 안에 내 과거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내 안에 내 미래도 있다고? 근데 사람만 그런가요? 기업도 그런 거죠. 파이코인에도 파이코인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파이 네트워크 가보게 되면 뭐 이렇게 2019년 이제 자기네들이 백서한 게 나와 있죠. 과거 나와 있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백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파이코인이 만들어진 거는 그로부터 한 7달 지나서 처음에 가격이 형성이 됐죠. 파이코인 백서 나오고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달인가 해가지고 그냥 뭐 백서도 만들고 이러다가 가격은 빵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7달 정도 2010년 그러니까 백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코인이 나오고 논문이 먼저 나오고 물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10년 8월 달에 가서 0.066불 정도 됐죠. 0.06불 정도 됐어요. 6전이었죠, 6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원 정도, 70원 정도 했었었죠. 이게 파이코인의 과거죠. 그런데 파이코인 현재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파이코인의 과거라고 보면 파이코인의 현재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웹사이트, 트위터, 텔레그램, 포털, 커뮤니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쭉 해서 지금 오피셜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쫙 현재가 나와 있죠. 우리 파이 브라우저가 또 알 수 있고. 이게 파이코인의 현재잖아요. 파이코인의 미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죠. The future of social cryptocurrency in Web3. 웹3 세상에서 그 사회적 암호화폐의 미래 이래갖고 현재 뭐 4,500만 명이고 암호화폐를 무료로 채굴할 수 있고 코어팀이 35명 이상이고 뭐 지금 뭐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하고 있고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파이코인도 기업이나 개인이나 파이코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죠. 기업은 대부분 이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자기의 미래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미래는 뭐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죽기 하루 전까지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나 기업이나 기업도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인. 파이코인 미래, 파이코인 과거, 파이코인 현재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것이다. 똑같다. 똑같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는 개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직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엔 반직관적으로. 똑같아요. 처음에는 자기 안에 자기의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개념화를 시켜야 되고, 이걸 직관적으로 1년 목표, 2년 목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파이코인 뭐 메인넷 가고 상장하고 이게 개념화가 잡혀야 돼. 개념화에서 직관화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이코인의 가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카운터 인투이티브 반직관적이라야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좀 자세히 저도 이거 개념을 못 잡아서요. 1년 인터뷰가 나오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고민한 거예요.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벨상 영순위 우주 근원을 밝힌다 이래 갖고 뭐 강원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주 근원을 밝히는데 우주 근원은 숫자다. 우주 근원은 숫자라는 건 뭐 그리스 뭐 로마 시절부터 다 있는 거고 뭐 어쩌고 저쪽에서 6, 28, 40, 496 이런 게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수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수는 그러니까 6의 약수는 1하고 2하고 3이잖아요. 6을 쪼개면 1, 2, 3이잖아요. 근데 1, 2, 3을 더하면 약수를 합치면 또 자기 수가 되잖아요. 이런 숫자들이 6, 28, 496, 8128 뭐 이렇게 나가는데 6 다음에 그 다음 완전수는 8이 나오네. 그 다음에 또 6이 나오네. 또 8이 나오네. 그 다음에 6이 나오네. 근데 그 다음에는 8이 나오는 게 아니라 6이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완전수가 증가해 가는 이런 거를 우주의 근원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수도 있고 친화수도 있고 부부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는 수도 있고 잘 어울리지 않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주의 근원을 수학적, 물리학적, 과학적 뭐 어찌됐건 다 숫자로 되는 거니까요. 현대학문은. 그래서 이제 우주의 근원은 숫자인데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느닷없이 소수가 나온 거예요. 소수는 2, 3, 5, 7 이런 것처럼 자기 숫자 외로는 나눌 수 없는 숫자. 이거 뭐야 하면서 이거를 나누다가 보니까 파이가 나온 거죠. 소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의 근원을 숫자로 풀겠다라는 게 연구 미제 과제가 된 거죠. 파이 때문에요. 원의 지름하고 원의 둘레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율로 파이가 나왔는데 이건 무리수네. 끄트머리가 떨어지지도 않네. 이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네. 초월이네. 그러면서도 원과 지름 둘레 비율의 상수네. 야, 이거는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변수도 아니고 상수야.
근데 무리수야. 초월수야. 이게 카운터 인투이티브 반직관적의 전형적인 게 이 파이라는 숫자입니다. 참 묘하죠? 직관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인생이나 이제 이런데 직관적은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생각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거. 직지. 왜 저 프랑스에 가 있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있잖아요. 직지. 그 직관이거든요. 그냥 톡 보고 통으로 아는 거.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직관인데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승택이에요. 우승택 안에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자기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처음에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개념적인 현재, 자기 현재의 개념. 뭐 건강 상태, 나이, 재산 상태, 부채 상태, 예, 개념을 잡아야죠. 개념, 이게 막 복잡하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잡은 다음에 이 개념을 삶의 목표로, 야, 지금 이런데 내가 삶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뭐, 내가 뭐 배운 도덕질이 뭐 증권이고 뭐 이러니까, 네, 이런 시장에 대한 거를 좀, 나도 좀 공부 더 해서 내가 뭐 과거에 성공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공부 더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냥 뭐 이제 여생은 그렇게 하지. 이게 이제 삶의 목표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 아들하고도 그런 얘기 하는데, 야, 임마, 10억 벌고 100억 벌고 하는 거는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 우주의 근원은 완전수도 아니고 유리수도 아니고 정수도 아니야. 영구 미제 가지로 소수가 있고 파이가 있잖아. 근데 개념적인 현재에서는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월급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개념적인 현재를 하는데 미래를 잡을 때는 절대로 숫자로 잡으면 안 돼. 숫자로 잡으면 안 돼요. 정말로. 직관적이니까 이거는. 숫자 너머의 세계라고요.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결과적으로 내가 파이코인 1000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300불이 가서 30만 불이 됐다. 3000불이 가서 300만 불이 됐다. 300만만 가도 거진 4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좋지 뭐. 300불 가면 좋지. 뭐 1000불? 좋지. 좋은 얘기야. 아무튼 뭐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 나 이 코인 10만 원 가면 팔아야지. 나 이 코인 50만 원 가면 팔아야지. 이 주식은 5만 원 넘으면 팔아야지. 그런 사람들 언제 망해도 반드시 망해요. 아까 저 작전 세력들처럼. 우주의 근원은 숫자이지만 완전수가 아니라니까요. 영구 미제 가제로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직관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미래는 반직관적인 미래. 이 반직관적인 것에 눈을 갖는 거죠. 직관적은 자기의 머릿속이나 경험으로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카운터 인투이티브 자신의 미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해서 가는 방향성은 반드시 반직관적이라야 돼요. 반직관적이라는 것은 좀 엉뚱하기도 하고 좀 터무니없기도 하고 좀 근거가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 천당에 가야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삶의 목표를 정할 때 기업의 목표를 정할 때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갈 때 과거도 현재도 반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사실은 매 순간 해야 돼요. 세상은 개념적과 직관적 두 개만 있어요. 개념적과 직관적 두 개만 있는데 이 개념과 직관을 넘어서는 순간순간 반직관적인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과 된다, 안 된다,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대박 난다, 안 난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평생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고 평생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들이 반직관적 경영을 한다는 말, 야, 얘네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이 프로그래머 폴 그레이엄이 이것을 그렇게 2014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게 있었고, 이 부부들이 저 사람 폴 그레이엄 그 특강에 깊은 영감을 받아갖고 그냥 이런 고고학 공부하고 인류학 공부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던 사람들이 주커버그처럼 창업을 하게 된 거구나. 근데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구나.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에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겠어? 한 사람은 그리스계고 한 사람은 중국계고. 그랬는데 이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말, 상상과 선입견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코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자신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 모두 이분들처럼 카운터 인투이티브, 반직관적으로 항상 우리의 현재를 평가하자 말이에요. 얼마 간다. 누가 그러면, 그래? 많이 올라간다는 놈 있고, 적게 올라간다는 놈 있어야지 사고팔고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1,000불 간다, 전부 다 30만 불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요? 기관 투자가들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작전 세력들이 뭐예요? 큰 손들이 뭐예요, 이거? 역대급 조작 뒤에는 거물급 회장들도 좀 살 수 있게끔 하려면 파이코인 1불 간다는 놈도 있고, 이거 스캠이라는 놈도 있고, 상장하자마자 다 그러는 놈들이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300불, 400불, 1000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판도라가는 안목을 키우려면 반직관적인 견해를 이들 부부처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개념적, 그 다음에 직관적. 이 개념과 직관 사이를 항상 반직관적으로 꿰뚫어 볼 줄 아는 것. 예, 금요일 저녁에 주접 좀 떨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